a가 마이너스 2부터 4까지는 정수. 이렇게 쓰지 않겠지. 그래서 우리 마이너스 2 몇 개 있냐 총? 7개인가요? 네. 어떻게 되냐? 빼요. 1을 더해요. 4에서 뺀다. 마이너스 3을 빼면 돼. 그냥 2 빼고 1 더하면 안 돼요. 마이너스 3을 빼면 돼. 그냥 2 빼고 1 어. 더하면 돼요. 뒤질래? 네? 마이너스 3을 빼면 된다고 해? 됐어? 알았어? 근데요, 어디서 빼? 어디서 어딜 빼? 있는 데서 없는 데를 빼면 돼. 뭐라고? 있는 데에서 없는 데를 빼면 돼. A부터 B까지 이렇게 쓸게요. A, B는 정수. 몇 개? 비관에서 있는 데서 없는 데를 빼면 돼. A부터 B까지 B-1에서 뭘 빼? A를 빼는 거야. 있는 데서 없는 데를 빼면 되는 거야. 뭔만 이해되니? B-까지 있고 A는 없잖아. A를 빼면 된다. 자, 그래서 7개가 있고요. 집합 P는 자 순서상이 원소이고 얘를 만족하는 거죠. 얘를 만족하는 거. 자, 얘를 만족하는 것은 어떻게 풀죠? 제곱. 오케이. 제곱. 절대가 필요 없으니까 요 제곱에서 요 제곱을 빼면 되겠네. 했더니 같아야 된다 이 말이지. 같아야 된다는 것은 빼서 0이 된다는 소리겠네. 는 2배 xy에서 절대값 xy 마이너스 xy 이게 뭐가 된다? 0이 된다 이 말이네. 다시 말해서 절대값 xy가 xy랑 같아야 된다 이 말이네. 절대값 xy가 xy 같다는 말은 원래는 누가 더 커? 이쪽이 더 크거나 같죠? 크거나 같은 것 중에 같은 거를 찾아달라 이 말이지. 그러지? 어떨 때 같다? 양수일 때 같겠네. 누가? xy가 0보다 크거나 같을 때 같다. 그래서 숫자 집어넣어서 xx, xy 양수, 음수 0하고 뭐? 됐죠? 양수, 음수 0하고 뭐? 마무리 음수 2 곱하기 2 양수 4 곱하기 4 0 뭐시기 7 0 뭐시기 0 곱하기 2 00 중복 빼기 1 맞니? 뭔 얘기 하는지 알겠어? 다음 46번 왜 질문 안 했대? 아니 쟤가 질문 왜 안 했냐고. 저요? 제가 현실 중에서 독특해요. 아 그래? 네가 그럼 풀어줄 거야? 네. 오케이. 실수 X에 대한 두 조건 PQ에 대하여 PQ는 P이기 위한 필요 조건이 돼야 돼. 필요 조건 나오면 뭘로 바꿔? 충분 조건으로 바꿔라겠지. 그러면 QP가 필요니까 PQ는 충분. PQ가 충분이라는 말은 PQ가 이러한 관계다 이 말이지. 됐니? 했을 때 A의 최대값하고 최소값을 구하시오라는 문제가 되는 거야. 근데 P하고 Q를 잘 읽어봤더니 왜? 식을 봤더니 똑같은 식이 있네. 똑같은 식이 있지. 다시 말해서 위 조건 P 조건을 따져봤더니 P가 뭐 요놈을 F라 하고 요놈을 G라 하면 첫 번째 P에 대해서 첫 번째 F가 양수이고 G가 음수일 수도 있고 F가 음수이고 G가 양수일 수도 있겠지. 여기까지 됐지. 근데 P가 이럴 때 이렇게 된다. P가 이렇게 되고 요놈이 G잖아 지금. 요놈이 지금 G가 0보다 작다.
이 말은 어쩐다 소리야? 지금 이게 참이 돼야 돼. 네. 이게 이렇게 참이 돼야 된다고. 네. F가 0보다 크고 G가 0보다 작은 놈이 G가 0보다 작다가 참이 되냐고 안 되냐고. 안 돼요. 돼요. 참이 돼야 안 돼. 돼요. 안 돼요. G가 0보다 작고 F가 0보다 크다는 것은 G가 0보다 작은 것 중에 일부분이 F가 0보다 크겠지. 그러면 G가 0보다 작은 부분 중에 믿는데 그것보다 좀 더 작아질 가능성이 높아지지. G가 0보다 작은 것 중에 일부잖아. 그게 G보다 0보다 작다는 것은 얘는 무조건 참이야. 엄마 이해되니? G가 0보다 작고 F가 0보다 큰 부분은 G가 0보다 작은 놈 중에 일부가 나올 거 아니야. 그래서 G가 0보다 작다고 된다는 것은 무조건 참이 된다고요. 얘는 무조건 이렇게 된다고. 됐니? 두 번째는 이제 이렇게 돼야 되는데 F가 0보다 작고 G가 0보다 큰 부분이 G가 0보다 작은 부분에 포함이 돼야 돼. 말 돼 안 돼? 말이 돼 안 돼? G가 0보다 큰 부분 중에 F가 0보다 작은 부분 일부가 있겠지. G가 0보다 큰 부분 중에 일부가 F가 0 조건을 만족할 거 아니야. 근데 G가 0보다 작은 부분은 G가 0보다 큰 부분은 G가 0보다 작은 부분에 들어갈 수가 없어. 부정적인 내용이니까 전혀 다른단 말이야. 그러지? 그럼 이렇게 가는 게 참이 될 수가 없어. 근데 참이 돼야 된대. 참이 돼야 된대. 말이 안 되잖아 지금. 0보다 큰 부분이 어떻게 0보다 작은 부분 들어가겠어. 말이 안 되겠지. 근데 말이 되게끔 해라 이 말이지. 그럼 무슨 말이겠어? 무슨 말이겠어? 왼쪽이 없어야 된다 이 말이야. 왼쪽이 없어야 말이 된다 이거지. 어? 그러면 포함이 될 수가 있다 이 말이네. 다시 말해서 이제 마무리하러 간다고. F가 음수이고 G가 양수인 부분이 없다 이 말이야. 자 그러면 G가 양수인 부분은 얘가 양수인 부분은 마이너스 4, 2 바깥 범위 요 범위 그 다음에 F가 음수인 것은 X제곱이 얘가 음수인 걸 문제를 풀 건데 얘를 이렇게 바꿀 수 있겠네. 이렇게 되겠네. 문제 이렇게 해석되네 이제. 이 범위에서 X제곱이 얘보다 작은 게 없다고. 이 범위 내에서 X제곱이 얘보다 작은 게 없다고. X제곱 범위가 마이너스 4, 2 바깥쪽 이쪽하고 이쪽 그리고 우리는 2,0을 지나는 직선 X제곱이 이 부분하고 이 부분이 얘보다 작은 게 없다 이 말은 얘가 이 부분보다 크거나 같아야 된다 이 말이 되겠네. 그러면 직선이 지금 여기서부터 이렇게 와가지고 어디까지 올 거야? 여기까지 오겠다 이 말이네. 이쪽은 느낌상 이 점을 지날 것 같아.
느낌상 접하는 것이 아니고 이 점을 지날 것 같고 오른쪽은 접하는 상황일 것 같네요. 여기서부터 얘보다 크고 얘보다 작고 등호는 크거나 같으니까 등호는 둘 다 들어가고 됐니? 그래서 최대값이 두 개가 나오는 상황이 되겠네요. 이때가 최소인 상황이고 이게 최대인 상황이네요. 요점의 좌표가 마이너스 4,16. 그럼 여기다가 마이너스 4를 집어넣게 되면 16a인가요? a가 마이너스 1. 이 상황은 요놈이 접하는 상황이니까 a가 판별식 a제곱 플러스 4a. a가 0. a가 0이면 어떻게 되지? a가 0이면 요거네요. 요거 아니고 요거는 뭐야? 4. 그러겠지? 다시 말해서 결론적으로 A의 범위는 마이너스 1부터 A가 4까지 이렇게 답이 나오겠네요. 꽤 중요한 문제입니다. 많이 나오는 스타일의 문제고 그 명제를 빌려와가지고 이런 문제를 냈다 이 말이 되겠어요. 여러 가지 요소들이 꽤 들어있는 거야. 명제로 해석을 하고 우리가 2차 부동식 풀이를 많이 했던 내용입니다. 이거 꽤 중요하다겠어요. 문제는. 다음 9번. 와, 내가 풀기 싫어하는 문제인데 그럼 네가 풀어야 돼. 이런 문제는 한 번에 끝내야 돼. 풀어 말어. 풀지 말어. 머리 아프니까. 그러니까 머리 아프니까 풀지 마. 51번. 전체 100 이하의 자연수가 있고 조건 P는 제곱수가 아니거나 짝수. 제곱수가 아니고 짝수. 제곱수가 아니고 제곱수 여가 제곱수 여가 짝수. 이게 편하겠지. 제곱수 아니다고 말하는 건 제곱수 편하겠지. 제곱수가 아니거나 짝수는 어딜 말해? 제곱수가 아니거나 짝수 여길 말하고 있네. 됐니? 그럼 나피는 어딜 말하고 있어? 여기네. 지금 근데 저기 가운데 부분 제곱수가 아니려면 이건 제곱수, 이건 짝수. 제곱수가 아니거나 여기거나 짝수 여기. 그러면 그거의 부정 여기 제곱수인데 홀수. 다시 말해서 우리가 원하는 것은 나피는 홀수 제곱이 되겠네요. 그지? 그건 9개. 불과하겠네. 계산하면 되겠고. 다음 55번. 55번은 1차적으로는 f하고 g라는 함수가 있는데 1차적으로는 f라는 함수가 있는데 h라는 이 함수 꽤 많이 나오는 함수입니다. 얘는 f가 g보다 크면 그대로 벗겨지겠지. 그러면 f가 되는 거고 g가 더 크면 마이너스 달고 벗겨지겠지. 다시 말해서 g가 되겠다 이 말이지. 다시 말해서 둘 중에 큰 놈에 대한 그래프식입니다. 보통 우리가 식을 이런 식으로 표현합니다. hx를 max, fx, gx 이렇게 표현합니다. 둘 중에 큰 쪽 되겠습니까? 여기가 뭘로 바뀌면 여기가 마이너스로 바뀌면 둘 중에 작은 쪽 이러한 식의 표현을 의미하고 있어. 이렇게 표현을 할 수도 있지만 얘를 이렇게 표현했다 식으로 해. 그래서 알고는 있어라 이 말이에요. 꽤 많이 나오는 식 중에 하나야. FG 중에 둘 중에 큰 놈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지. 됐지? 그래서 다음 명제가 참이돼 들어가는 자연수 K 값을 구하시오. 어떤 실수 T에 대하여. 어떤 실수 T? 어떤 실수 T라는 말은 어떻게 해석하면 편하다고? 하나라도 이렇게 표현하면 편하겠지. 하나라도에 대하여 hx의 그래프랑 y는 k가 hx는 요거 두 개를 그려야 되고 y는 k랑 서로 다른 세 점에서 만나게끔 해라 이 말이겠죠. 그럼 이제 그래프를 그려보면 f는 절대값 그래프,
대충 이렇게 그려놓읍시다. G는 뭐야? 요렇게 하면 T, 6 T, 6 T, 6이라는 말은 여가 6. 그 다음에 그래프는 위로 볼라. 에이씨, 이거 큰일 났네. 이거 안 되는데. 안 잡혀. 포구인데, 포구. 이렇게 되면 이제 얘가 문제가 발생한다. 이렇게 버그 발생해. 지금 뭔가 프로그램 문제가 있는 것 같아. 여튼간에 지금 요 그래프가 지금 요것이 G야. G가 이렇게 움직이면서 H 그래프가 나올 것이다 이 말이야. 그러면 F 이렇게 있으면 둘 중에 큰 놈이니까 요 놈만 되겠지. 그럼 교점이 3개가 나올 수가 없지. 다시 말해서 요 놈이 분명 이렇게 겹치는 상황이 올 거라는 거지. 그러지? 그럼 이렇게 좀만 올랐다 이거야. 좀만. 그러면은 큰 놈이니까 요렇게 되겠지. 그러면 이렇게 그으면 교점이 또 3개가 없어. 교점이 3개가 나오려면 그래프가 내려갔다가 올라갔다 이런 현상이 발생해야 됩니다. 이게 됩니까? 그러면 얘를 조금 더 움직이면 원래 저렇게 움직이는 것도 원본이 없어져야 된다. 그러니까 버그라고 지금. 이거라고. 이렇게 됐다 이 말이면 요건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가 H 그래프지. 그럼 선을 그리다 보면 3개가 만나는 위치가 있네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아니라 여기랑 여기 두 군데. 됐지? 자, 질문이 뭐냐? 그러면 이런 상황이네. 이런 상황 했을 때 K 값을 구하랬어. K 값. K는 뭐냐면 요 놈이야. Y는 K. 다시 말해서 요 라인하고 요 라인을 구하라 이 말이야. 그치? 요 라인은 고정이야. 그럼 K6은 하나 구해놨어. 그럼 요 라인은 K가 자연수라고 했으니까 이 라인이 어디까지 내려올 수 있느냐 요 말이 되겠네. 얘를 계속 움직이면 우리는 위쪽만 보고 있는데 3개가 어떤 상황이 발생하냐면 양쪽에 대칭적인 상황이 딱 발생하겠지. 이때는 그래프가 이렇게 된다. 그러면 여기는 3개인데 여기가 3개가 안 돼 이제. 다시 말해서 여기 딱 전까지 가능하겠다 이 말이겠지. 그럼 이 대칭적인 상황에서 이 값이 K는 아니고 요 라인이 있을 거 아니야? 요 라인이 예를 들어서 P야. 이 라인이 P야. 그러면 이 라인이 P이면 우리가 원하는 K는 P보다는 더 큰 쪽에 있고 6보다는 작은 쪽에 있겠다라는 답이 나오겠지 이제. 참 시험 볼래? 오늘도? 벌써부터? 지금 많아 지금 제일 많아. 뒤졌어. 이씨 자잖아. 두 새끼만? 공동체야 어차피. 저랑 공부 잘하고. 저도 안 할래요. 뭘 안 해? 근데 자연수만 됐으니까 이 최소값만 구하면 되겠네. 최소의 상황은 딱 대칭적인 상황이고 얘가 1이니까 얘가 얼마다? 1,1대. 다시 말해서 우리는 어디 값을 구하면 된다. 누구랑 교점이냐면 x-1하고 얼마일 때? t가 얼마일 때야? 1일 때. 얘를 연립을 하면 x제곱 마이너스 x 마이너스 6 2하고 3 요놈이 요 그래프 3하고 마이너스 2 얘가 3이고 얘가 마이너스 2 근데 요즘에 우리가 원하는 건 x좌표가 아니잖아 y좌표지 얘가 3,2가 되겠네요. 다시 말해서 p가 지금 2가 떨어지겠다 이 말이 있겠고 결론적으로 k는 자연수 3, 4, 5, 6이 답이 되겠네. 55번 8번 자, 복소수 알파 베타에 대해서 수조건 PQ에서 조건 P가 알파의 켤레 복소수는 베타이다.
조건 Q 중에서 P가 이건 P고 이 가정 Q이기 위한 필요 조건. 필요 조건이니까 여기 참이야. 그러면 가정 결론이 바뀌어서 요렇게 되는 게 참인 걸 고르시오 이 말이네. 그러겠지? 그럼 문장을 거꾸로 읽으면 되겠네. 합하고 곱이 실수이면 두 개는 켤레이다. 맞는 말이야, 틀린 말이야? 합하고 곱이 실수이면 두 개는 켤레 관계이다. 맞아요. 아니, 맞아요. 자, 이게 맞다고 생각할 때, 틀리다고 생각할 때 정확한데, 틀리다고 생각하면 반예가 떠올라야 됩니다. 틀리다 생각하면 반예가 떠올라. 반예가 안 떠오르면 일단 참일 가능성이 높아진다. 근데 완전 제곱식은 틀려 있는 거예요. 완전 제곱식이라 여기서 왜 나와? 안 그러니까 중이 뭔 말인지 모르겠고. 근이 왜 나오냐고 여기서 알파벳 수를 갖고 얘기하는데. 틀려 그 알파 1, 2, 1, 2. 그치? 둘이 실수인데 켤레는 아니잖아요. 됐습니까? 우리가 생각할 거에 대한 생각을, 복소수에 대한 생각을 실수, 순허수, 그 다음에 순허수가 아닌 허수, 요 세 가지를 생각하면서 문제를 풀어야 된다 이 말이 되겠어요. 두 번째, 합은 실수이고 차는 순허수야. 합은 실수고 차는 순허수가 되는 것은 켤레다. 가능성은 있겠네. 가능성은 있어요. 봐볼게요. 그러면 합이 실수라는 말은 알파를 A 플러스 BI라 놓고 베타를 C 플러스 DI라고 놓으면 합은 실수라겠으니까 두 개를 더해서 실수니까 B 더하기 D는 0이 돼야겠죠. 다시 말해서 D는 BI 지워버리고 마이너스 BI 이렇게 쓸 수 있겠네. 됐니? 두 개를 빼가지고 순호수가 된다는 것은 A 플러스 C가 0이 된다는 소리겠지. 그럼 C는 뺐으니까 A랑 C랑 빼서 0이 된다는 소리겠지. A랑 C랑 같아진다 해서 A가 되겠네. 근데 순호수가 된다 했지. B는 지금 살아있어야 되겠지. 다시 말해서 B는 0이 아니고 A는 0일 수 있겠고 여기까지 적어야 일단 알파 베타가 순호수가 참이 되겠다 이거지. 그 켤레 복소수가 되겠다라는 거야. 니은은 참이 되겠습니다. 디귿 알파 베타는 실수 부분이 같고 실수 부분 같은데 곱은 실수가 돼야 돼. 실수 부분이 같은데 곱은 실수가 돼야 돼. 그럼 켤레만 된지 생각을 해봐야겠네. 다시 말해서 알파를 A 플러스 BI, 베타를 A 플러스 CI라고 적어보고 두 개를 곱해 보겠습니다. 실수분 같다고 했으니까요. 두 개를 곱해 보면 실수분은 A제곱 마이너스 BC 상관없고 허수분은 AC 플러스 AB I가 요놈이 뭐가 돼야 된다고? 0이 되면 되겠죠. 다시 말해서 B가 마이너스 C면 되기도 하지만 A가 0이어도 된다 이 말이야. 그러겠지? 다시 말해서 알파 베타가 순호수일 때도 알파 베타는 실수가 되니까 이것은 틀렸다 이 말이 되겠네. 됐죠? 다음 60번. 다음 조건을 만족시키는 A, B에 대하여 A 플러스 2B의 최대값 최소값. 기억납니까? A 플러스 2B의 최대값 최소값 구할 때 어떻게 하라고? A 플러스 2B의 최대값 최소값 구할 때 어떻게 하라고? 얘를 K라 놓으라고 해. 얘를 K라 놓고 시작을 하라고 해. 전혀 다릅니다. 당식과 등식은 전혀 다른 생각이야. 그렇지? 등식이 훨씬 편합니다. 바꾸기도 쉽고 해. 대입하기도 쉽고 해. 명제 모든 실수 X에 대하여 요거는 참이야. 근데 말이 안 되는데? 왜 말이 안 돼? 1차가 1차보다 크다. 말이 안 되지. 다시 말해서 얘는 1차가 아니었단 소리야. 이 식이 1차식인데 1차식은 그래프 이렇게 돼서 양수인데도 있고 음수인데도 있어. 말이 안 된다고. 폼만 1차고 1차가 아니어야 된다 이 말이야. 다시 말해서 절대값 A랑 2 마이너스 절대값 B가 같아야 돼. 그리고
A는 B가 더 커야 된다라는 조건이에요. 나는 어떤 실수 X에 대하여 식이 미차식이네. 이게 어떤 실수에서는 요놈이 거짓이다 이 말이야. X제곱 B-2의 제곱 A제곱부터 쓸 것인데 그랬네. X제곱이 요것보다 작은 놈은 어떤 실수에 대하여는 거짓이야. X제곱이 이것보다 작다가 거짓이라고. 그럼 X제곱이 요것보다는 커야 된다 이 말인가? 다시 어떤 실수 X에 대하여 이것은 거짓이래. 어떤 실수가 얘보다 작다는 게 거짓이다 이거지. 그러지? 끝나는 말은 무슨 말이야? 모두. 그러니까 하나라도 얘가 0보다 작은 것이 있어야 된다. 이것이 거짓이래. 그럼 뭔 말이겠어? 모두 얘보다 크다 이 말이 되겠죠. 모르겠으면 이해가 안 되면 놈을 양수라 생각하고 뭐 예를 들어서 뭐 3 같은 거 넣어보고요. 3 같은 거 넣어가지고 그래서요. 어떤 실수 X에 대하여 이것은 거짓이다. 얘가 3보다 작은 것이 거짓이 되잖아. 말이 되잖아. 그러지? 얘가 마이너스 3을 넣었어. 어떤 실수에 대해서는 거짓이다. 말이 되나요? 이것이 거짓이다. 어떤 실수 X에 대하여 얘가 0보다 작다가 거짓이다. 어떤 하나라도 0보다 작은 것이 없다 이 말이잖아요. 그럼 0보다 항상 크거나 같다로 설명할 수 있겠네. 좀 헷갈리는데 이놈이 어쩐다? 크거나 같아야 된다 이 말이겠죠. 모든 X에 대해서. 다시 말해서 0보다 크거나 같다는 것은 이쪽이 뭐가 된다? 이쪽이 음수면 되겠다 이 말이 되겠네. 됐지? 그럼 세 가지 식이 나왔네요. 하나 절대값 직선 둘 세 번째 원. 첫 번째는 저 형태가 마른 목골. 두 번째는 안돼 큰일 난다 이거. 불편한데 그림 그릴 때 그러면 신경 쓰고 그려야 되는데 이거 또 지워지도 않네. 아이씨. 두 번째는 y는 x보다 크다. 위쪽. 여기를 말하고 있고요. 세 번째는 0,2 반지름이 2. 0,2 반지름이 2. 여기 0보다 작으니까 요 안쪽. 그러겠지? 얘는 이 라인. 얘는 이 라인. 얘는 요쪽. 얘는 여기 안쪽. 그러면 걔에다 만족하는 데는 어디를 말하고 있냐면 여기하고 여기를 말하고 있네요. 이해 되겠지? 질문은 누구냐면 a 플러스 2b가 요놈의 최대값 최소값. 얘를 xy로 생각한 다음에 a, b 축으로 생각한 다음에 기울기가 얼마? 마이너스 2분의 1인 거. 기울기가 마이너스 2분의 1인 것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 점을 지날 때 최대, 이 점을 지날 때 최소 포함 되겠네요. 됐습니까? 다음은 절대부등식에서 식을 보고 참인지 거짓인지 일단 판단해 봅시다. 몇 개만 체크를 하고. 자, 기억 어떻게 풀까요? 넘겨서 인수분해하라는 소리겠네. 넘겨서 인수분해하면 a-b의 제곱이 되니까 0보다 크거나 같다. 맞는 말이고. 니은은 뭐지? 니은 우리가 알고 있는 절대부등식이잖아요. a제곱 마이너스 ab 플러스 b제곱이 0보다 크거나 같다는 건 당연한 말이고, 등호는 a, b가 둘 다 0인 거예요. 디귿도 우리가 아는 거지. 딱 봐도 아는 거잖아요. 그래서 a, b, b, c, c, a가 12일 때
요놈의 최소값을 구하고 요놈의 최소값을 구하라 했어요. 그러면 얘하고 얘의 관계가 뭐 어떻게 되고 얘하고 얘의 관계가 어떻게 되냐 이걸 질문하는 거잖아요. 첫 번째는 자, 두 번째 a제곱 플러스 b제곱 플러스 c제곱이 ab, bc, ca보다 크거나 같다는 게 절대부등식이잖아요. 다시 말해서 요놈은 요놈보다 크거나 같다. 최소값. 맞는 말이 되겠지? 자, 요놈의 최소값은 요놈하고 요놈의 관계는 뭐 어떻게 되는 거야? a 플러스 b 플러스 c의 제곱이 3배의 ab, bc, ca가 되겠죠. 됐나요? 그러면 요놈의 제곱이 이렇게 되니까 요놈은 크거나 같다. 그러지? 절대값 되게 되면 요놈도 양쪽으로 크거나 같다. 양수라고 했으니까. 그러지? 그럼 최소값이 나오겠네요. 그러겠지? 6이 나오겠네. 얘는 10이고. 요놈과 요놈의 관계, 요놈과 요놈의 관계. 알겠죠? 다음 문제들은 사실 산술기하가 걸려 있어서 산술기를 설명하고 지금 풀러가는 겁니다. 얘도 산술 1번은 했고 2번은 좌변은 산술평균이고 우변은 뭐야? 니은 우변이 뭐야? 우변 조합평균이야. 2번 뭐라고? 조합평균. 조합평균은 뭐냐면 역수의 평균의 역수야. 뭐라고? 역수의 평균의 역수. a분의 1 더하기 b분의 1을 더해서 얘를 2로 나눠가지고 역수. 이거야. 됐니? 그래서 a, b를 문제를 곱하면 a 플러스 b분의 2ab 이렇게 나올 거라고. 그럼 다음에 우리가 이런 식이 나오면 요놈을 어떻게 한다? 뒤집어서 문제를 풀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다시 말해서 분자에 있는 a, b로 나눠가지고 문제를 풀어야 된다 이런 생각입니다. 알겠죠? 조합평균. 디귿은 좌변이 커 우변이 커? 딱 봐도 했잖아 이것도. 저번 시간에 우변이 더 크다고 했습니다. 됐어요. 이거 증명도 보여줬고. 그러면 기억 맞고 디귿은 맞아. 니은은? 몰라? 공부한 적이 없어? 오케이. 물론 모르는데 순서가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됩니다. 지금 1번에 대한 내용이네요. 첫 번째가 무슨 평균이냐면 산술평균, 두 번째가 기하평균, 세 번째가 조합평균이에요. 됐어요? 그러면 첫 번째가 세 번째보다 크다 같다. 그래서 참이 되겠죠?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산술평균, 기하평균, 조합평균 쓸 때는 무조건 양수 조건이 꼭 필요합니다. 함부로 쓰면 안 됩니다. 산술평균, 기하평균, 조합평균에 대한 것은 양수일 때만 쓰는 거야. 두 개가 양수일 때만 쓰는 거야. 한 번씩은 둘 다 음수일 때도 쓸 수는 있어요. 왜 둘 다 음수면 쓸 수가 있냐면 그러면은 음수면 얘가 부호가 바뀔 거 아니야. 음수일 때도 써주는 경우도 있다. 알겠나요? 하지만 일단 산술평균, 기하평균은 무조건 양수 조건에만 사용을 하는 거니까 얘가 틀렸다 이거지. 틀렸다는 것은 우리는 뭐 할 수 있어? 반예를 들어가지고 해석할 수가 있겠다 이 말이 되겠네. 그럼 반예가 어떤 조건에 대한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거냐면 이제 양수가 됐으니까 양수 음수는 어떻게 되는가 이런 생각을 하면 되겠지. 그러겠지. 마이너스 1 플러스 1 그러면 왼쪽은 0이 되겠네. 마이너스 1 플러스 1은 말이 안 되네. 2 오른쪽이 이쯤 클만한 놈을 집어넣어야 되는데 오른쪽이 클만한 놈을 집어넣어야 되는데 마이너스 2, 1 그러면 여기가 마이너스 2, 1 마이너스 2, 1 마이너스 4 그러면 여기가 우변이 4가 되네. 좌변은 얼마가 되고 마이너스 2분의 1이 되고 이러한 문제가 되는 놈을 반예로 들면 되겠다. 여기다 있네. 지금 산술평균은 기하평균은 안 배우다 보니까 좀 문제 풀기가 조금 100% 풀기가 좀 까다롭습니다.
요것도 조금 까다로울 수 있겠네. 여기까지만 해.